위의 양영태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부족한 편입니다. 2030 또 젊음 또 이런 등등을 내걸고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정치인들도 있었고 언론 또한 이에 방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초기에는 뭔가 좀 나아지리라, 젊으면 좀 나아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기성세대를 뺨치는 정말 형편없는 의식구조와 정치 마인드를 갖고 이 대한민국을 쭉 흔들었습니다. 정치를 희화화했고 모든 것을 독선으로, 독단으로 해석해가는 그의 정치에서 또 세대를 농단하고 세대를 이간을 붙여가면서 마치 젊은 세대가 영원할 것처럼 외쳤던 그는 지금 벌써 38을 넘었습니다. 이제 2살 있으면 40대입니다. 세대를 이간을 붙이고 농간을 하면서 마치 그 세대가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러한 정치, 대한민국이 아주 웃기는 정치가 나왔다는 이 현상은 그만큼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이런 자가 갑자기 출몰을 했느냐. 외국처럼 젊은 사람들이 될 경우에는 뭔가 특이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의식화된 아주 자유롭거나 뭔가 특이한 증을 갖고 그가 밀어붙이고 나가는 그 추진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발분하게끔 튀어나오는 이런 능력자들이 많았지만 이준석에게는 능력이란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간, 세대를 이간시키고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부수고 도대체 이 세계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잠깐 이 근래만 잠깐 보시죠, 여러분. 정진석이 오늘 우크라이나, 자,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6월달 끝나고의 일을 한번 보시죠. 6월달 한 달만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싸웠는가 한번 보시죠. 이준석의 정치투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야만적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가지 말란 거 갔다가 가가지고 거기서 생폼을 잡고 하다가 그 도착하자마자 정진석 의원이 지금 이 내외적으로 우크라 전쟁터 가는 거는 많은 어떤 함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 우려를 표명을 한 것을 딱 잡아서 겨냥해서 기차는 간다. 딱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바로 30분도 안 돼서 1시간도 안 돼서 기차는 간다라는 그런 말을 딱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이 기차는 간다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생략된 말이 개가 짖어대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대도 다시 말하자면 정진석 그 지금 국회 부의장이죠. 최다선 의원을 바로 개에 비유한 셈입니다. 개가 짖어대도 기차는 간다. 그러나 앞에 거 말하면 자기가 혼날 것 같으니까 딱 빼고 기차는 간다. 딱 써가지고 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젊은 30대가 할 짓입니까? 반항의식, 저항의식, 깨부수기의식, 조직 파괴의식, 그리고 정점에 도달하는 그 불의한 욕망. 이것이 이준석 정치였습니다. 참으로 지리한, 지금 1년여를 갓 지났지만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후진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여망을 딛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만약에 이준석이가 방해를 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20%, 30% 이재명을 능가할 그런 최다 득표를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5%는
더 오버했을까 이겼을 것이다. 0.76%가 아니고 이건 오로지 이준석의 풍지박산 내는 소위 내부의 분열, 이간 붙이고 사람을 견제하고 대통령을 못 되게끔 은근히 만들어가는 그 못된 짓을 얼마나 했습니까? 후보 시절부터. 아니 밖에 있을 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밖에 나갔을 때부터 이준석은 들어오자마자 5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견제했겠습니까? 유별나게 당시에 국민의 여망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고 비단주머니 운운하면서 웃기는 짓들을 했습니다. 비단주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번에 비단주머니, 자, 자기에 대한 비단주머니 이따 한번 써보시지. 그 비단주머니는 하늘의 심판입니다. 이 윤리위원회의 심판이 아니고 하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듯 싶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에 회의를 마친 뒤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당헌 규정에 근거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우리가 곰씹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예를 들면 5명, 4명 모여 있는 데서도요. 같은 후배든 선배든 동료가 있더라도 서로 간의 예의, 소위 인격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깊은 사랑 이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또 예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다시 말하자면 당대표가 됐으면 당대표에 걸맞는 의식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모습 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는 것. 또 명예도 실추시켜. 또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규정에 근거했다는 윤리 규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다 들어맞는 자가 바로 이준석이라는 자였습니다. 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한 자리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해볼까 공채나 받아볼까 하고 껐덕거리는 자들 눈에 보일수록 이 즈음에 많았습니다. 유튜버들 중에서도요. 그를 응원하는 유튜버가 갑자기 많이 생긴과 동시에 또 기존 유튜버들 아주 오래된 유튜버들이 또 거기에 정치권에 손을 대서 그 적극 옹호하기에 바쁜 그 유튜버 지금 배따락이 되겠죠. 하늘이 그로 하여금 너희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 라고 심판한 것과 같습니다. 정치란 거는 다시 말하자면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살림을 맡아서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엘리트 의식만 가져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선택된 사람이다 해서 그 권리, 권력만 향유하려 달려는 데서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엄중한 소위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가지, 이 윤리위원회에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좀 제쳐놨습니다. 성상납 의혹은 일단 제쳐놓고 증거인멸,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증거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그런 혐의를 윤리위원회의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들면서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약하게 했습니다. 약하게 했어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제 그는 정치 생명이 끝난 거나 똑같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회의원도 못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당원권 정지를 당한 사람은 공천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는 선출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또 당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는 당을 옮기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 어린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수를 꼽고 또 유승민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승민을 보필하더니 또 원로 정치인,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죠. 손학규 정치인이 대표로 있었던 바른미래당을 접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때려 부시고 얼마나 모함하고 모략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면서 스스로 정치를 접었겠습니까? 이들이 한 사람들은 유승민과 이준석과 하태경, 이 딱 세 사람이 뭉쳐면서 삼총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상당히 파괴적이고 여기는 윤리라든가 도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장애물이 되면 공격해서 부셔버리는 그런 가혹한, 소위 인간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정치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번에 7억 원 투자 각서와 관련해서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고 윤리위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몰라요. 이걸 속칭말로 오리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리발의 명수가 된 셈이죠. 오리발의 명수라는 것을 윤리위원회가 판단해 준 겁니다. 특히 7억 원 투자 각서와 관련해서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해요? 이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고 벌써 윤리위가 판단한 겁니다. 그만큼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어떤 근거 있는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던 윤리위원회가 확보하지 않았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서 성상납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리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대신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 소명을 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하지만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라든가 또 이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또 당대표와 김 실장 사이의 업무상 지휘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김 실장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바로 이런 기타의 점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리고 판단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김철근 실장도 이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확인서와 투자 약속 증서 간 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소명을 믿기 어렵다. 둘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이 끙끙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둘이 몹쓸 짓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거는 대단히 경미하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경미하게 한 것이 바로 당원권 6개월입니다. 사실은 출당을 시키거나 탈당을 시키거나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봐준 거죠. 이양희 위원장은 참고로 과거에 그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이름이 있는 소위 이철승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균관대 교수로 있고 또 이분은 박근혜 그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있을 때 말이죠. 그때 같이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을 했습니다. 김종인, 이양희, 이준석 이게 외부에서 온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그래 또 윤리위원장을 추천하고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또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끄떡거렸죠. 어떻게 윤리위원장 이렇게 윤리위원회는 내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당장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가 정화되고 사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주위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친근한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예시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주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주위에 도대체가 보이질 않았다는 사실. 심지어는 유튜버들 이렇게 정치 유튜버들도 국물이나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준석을 칭찬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유튜버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앞머리를 굴린다는 게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내 모습을 바꿔가면서 양식을 바꿔가면서 사실을 바꿔가면서 옹호를 하려다 달려들었던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분합이라고 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눈에 선한 사람들, 정치인들, 국힘에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정치를 해서 한국 정치에 백해무익한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국민들은 내릴 것입니다. 이번에 많이들 보았습니다. 이준석을 옹호했던 자들, 물론 인간 사회니까 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그 젊은 해놓으니까 그냥 20대들, 30대들 낭인들이 정치하는 대로 몰려 들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대변인도 되고 뭣도 되고 한 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시험을 쳐서 뽑겠다고까지 하면서 자기가 면접하고 해서 막 주변을 확대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악의 씨앗은 악을 퍼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목표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그런 철학이, 그러한 인품이, 그런 인격이 그 안에 내재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갔습니까? 야당 대표였다면, 과거의 야당이죠. 이 야당 대표였다면 문재인의 그 독선하는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었다면은 더더욱이 입에 버금을 물고 저항하고 투쟁을 했어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날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절대 금기로 삼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 잘못된 언론에 재갈 물리는 정책이라든가 기타 국민의 인권을 소멸시키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던 친구들은 거의 다가 좌파들이었습니다. 하나 재미나는 거, 민경욱 전 의원이 얘기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이준석을 민주당의 스파이로, 간첩으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전 국회의원 민경욱 의원 잘 아시죠? 우리는 그런 점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란 자의 어떤 모델인가를 대부분 다 알았을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행동하는 행태를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아부하고
그 권력의 그 쥐꼬리만한 그 당대표라는 권력의 아부에서 무엇을 얻어먹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 많이 보였다는 것. 이준석을 따르던 자들. 아니, 따르던 게 아니고 사람은 따를 수 있지만 잘못된 정치 행위를 알면서도 옹호하면서 뭔가 콩고물 떨어져 콩고물 먹으려 하던 자들. 잘 됐습니다. 콩고물이 그게 무슨 고물인가를 한번 나중에 보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준석에 맹목적으로 아부했던 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맛이 좀 쓰네. 달지 않네. 예, 인생은 단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떫은 맛도 있는 거예요. 그 맛들이 합성돼서 철학적으로 자기가 인성이 굳어지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쓴맛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고 단맛도 느낄 수 있고 짠맛도 느끼면서 매운맛도 느끼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해서 통할해 나가는 그리고 컨트롤해 나가는 그러면서 자제하고 자정 능력을 갖는 그런 인품으로 승화되는 사람을 또 아낄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아끼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명색이 집권 여당 대표가 이준석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당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윤리위원장 이양희 교수는 판단을 잘 내렸습니다. 이준석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에게 빌붙어서 정치의 분합이들, 정치 낭인들 이제 털고 자기를 향하십시오.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의 인격, 자기의 품격, 자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고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젠틀맨이 되십시오. 네. 좀 젠틀맨이 되시라고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